안녕하세요. 코인에도 공식이 있다. 코인의 공식 이코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사는 조금 찾아봤는데요. 뭐 이렇게 5가지 기사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들 차근차근히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브리핑 시작할게요. 전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9일 암호화폐의 장단점에 대해서 평가하고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규모가 5년 전에 1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3조를 넘었다고 하네요. 이게 미국인의 16%가 암호화폐를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의 16%면은 미국인이 3억 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그럼 대충 계산해도 5천만 명 조금만 5천만 명 정도 넘겠지?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되겠네요. 굉장히 시장이 큰 건데, CBDC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 은행에서 발행하는 중앙화 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없는 그런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코인을 좀 아시는 분들은 USDT, 그러니까 테더를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테더도 1달러와 커플링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의 화폐와 가격을 같이 하도록 설계된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미국에서 CBDC가 나오게 되면 테더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쉬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테더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단순히 선물 거래하는데 필요한 코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다음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불법 행위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EC가 작년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했던 곳이에요. 이게 만약 테더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CBDC였다면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이 못 태어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렇듯 CBDC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될 화폐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도 CBDC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뭐 이렇게 다음 기사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7월, 이게 지난해 7월 기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7월 이렇게 날짜 나와 있는데, CBDC 개발을 위해서 카카오, 네이버, SK 같은 국내에서 이제 IT 공룡들에게서 입찰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카카오의 그라운드 X가 해당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게 카카오의 그라운드 X는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을 만든 회사로 현재 빗썸, 바이낸스, 코인원 등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년 7월이에요. 최근에는 CBDC로 NFT 결제를 하는 실험까지 진행했는데, 이게 여기 기사에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NFT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과 함께 디지털 가산에 CBDC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가 간의 송금 서비스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아직 세계적으로 CBDC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미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 송금 따위를 주관하는 스위프트 같은 곳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귀추가 좀 주목이 되네요. 특히 미국 측이 CBDC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가상화폐의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여기 기사에서 우리나라에 좀 작용을 하는 게, 바이든이 당초 예정이었던 11일에 있을 당선인과의 통화보다 좀 더 빠른 10일 오전, 그러니까 이게 뭐 당선인 확정되자마자 윤 당선인이랑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여태 보여왔던 한국의 중립 외교 덕분에 미국 측에서 좀 불쾌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껏 윤 당선인의 행보와 발언, 한미일 안보 협력, 경제 안보, 그 다음에 뭐 대응 이런 것들이 확장된 거라서 한미 동맹의 복원을 줄곧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윤 당선인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중요한 건 바이든이랑 윤석열 모두 가상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다음 기사 보면은 뭐 제목부터 우리 코인러들한테 진짜 확 와닿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정말 앞뒤를 알 수가 없었는데, 저도 잠도 안 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기도 했고 SBS가 편집도 너무 재밌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윤 당선인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의 국민 자산 형성에 중요한 포트폴리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본인께서 이제 밝혔고,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포지션에 따라 휘청거리는 코인의 가격이 안정되려면 가상자산의 호의적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코인에 좀 세게 물려 있으신 분들은 윤 후보를 찍어서 윤 당선인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제 코인 과제부터 파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기존 주식 5천만 원과 코인은 250만 원이었는데, 이제 주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5천만 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말했어요. 현재까지 나온 정치인들의 가상자산 관련 발언 중에서는 가장 우호적인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런 당선인의 발언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맞춰져 있고, 뭐 지금은 김치코인을 악용하는 이제 막 범죄자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거래소를 통한 발행과 판매 방식, 이게 IEO라고 하죠. IEO를 도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책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더불어서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 추천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 코인에 대한 불안전한 판매나 작전 세력들의 시세 조정 때문에 우리네 가상자산은 여전히 투기판으로 보여질 수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때린다면 시장의 부흥과 더불어 투자자들의 계좌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달리 친가상자산의 성격을 처음부터 띠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브리핑은 딱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CBDC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까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발전해서 조금 더 정리하면서 더욱 좋은 소식, 더 맞는 소식, 정확한 소식 안내를 해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더불어서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저한테 힘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